나 편집하는데 너 목소리 넣어놓을 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네. 자 14강 2번 준비 시작합니다. 앞쪽에서 꾸며주는 분사, 앞분사, 수동 굉장히 상세한 자 all rose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전부 다 학문인데 근데 뭐 수능에서 솔직히 엄청 다양한 학과들이 나올 건데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학과들도 나올 건데 학과명을 모른다고 주제를 못 푸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급하면은 이렇게 all rose가 들어가면 대충 다 학문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anthropology는 인류학이라는 뜻이고 자 일상생활의 과학적인 practice, 관습이나 문화 요거에 대한 인류학적인 연구 자, 핵심은 과학적인 그 삶에 대한 연구입니다. 과학계 자 대문자 블라블라블라 나옵니다. 뭐 기관 이름이고 도시 이름들이고 자 이런 과학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연구했던 자료들은 동사 show 나와서 목적어는 얼마나 가주어, 진주어로 빈칸을 하는 것이 difficult, 어려운지를 보여준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과학계에서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이 들어갈 거다. 일단 이렇게 추론이 가능할 거고 자 어법상의 문제 굉장히 쉬운 건데 자 여기 how 라이벌이 누구 나와야 됩니까? 우리 맨날 하는 거야. 1년 365일 하는 거야. 예, one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how라고 하는 의문사를 너네가 선택해야 되는 근거는 뭡니까? 예, 여기 이번에는 how가 뒤쪽에 difficult처럼 무슨 사를 추가할 수 있다? 네, 형용사나 부사를 추가할 수 있고 rival인 what은 뒤에 누굴 추가할 수 있다? 예, 명사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how를 선택해야 되는 자리고 그냥 바로 아랫줄에 있으니까 요거 먼저 보고 갈게. 자 2번 문장에 여기 how 여기 how도 라이벌은 똑같이 누구 나옵니까? what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래쪽 문장에 2번 문장에 how라는 친구를 선택해야 되는 근거는 이번에는 뭡니까? 예, 그쵸. 뒷문장이 주어 scientist 나오고 서술어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타동사 단어가 나온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elucidation이라는 목적어가 나오니까 뒤에 남아있는 문장이 뭐 하다? 완전하다 해서 how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만 이제 조금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다. 너네 대답하는 거 보니까 됐을래 왔을래는 완전 불완전 요거밖에 없어 진짜. 근데 how 쓸래 왔을래는 완전 불완전도 있지만 뒤쪽에 추가되는 품사가 무슨 사이냐라는 의문사 문제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독해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describe 설명을 좀 해준 게 과학자들이 지금 과학계를 얘기하는 문장 그 지문이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도달을 하는지 arrive at를 하는지를 설명을 해줬답니다. TRF라고 하는 이런 친구의 설명이나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도착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줬답니다. 자동사에다가 전치사를 더하면 이게 무슨 동사화 됩니까? 이렇게 타동사화 되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치사 구해요, 이렇게 개념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여기 있는 at은 괄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가 한 팀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단어를 목적어라고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TRF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호르몬이라고 뒤에 설명 나오는데 이 친구에 대한 설명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를 설명해 준대. 컴마 다음에 명사 호르몬으로 문장 딱 끝났습니다. 항상 설명은 쌤이 컴마 다음에 명사 단어 하나로 문장이 끝나는 구조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렇게 생긴 문장은 수능에서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개념적으로는 명사로 딱 끝났지만 이 명사를 다시 한 번 더 선행사로 하는 뒤쪽에 관계대명사 예를 들어서 that 같은 문장들이 블라블라블라 첨부가 되는 이런 형태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요랬을 때 여기 컴마에 누가 생략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네, which is 같은 개념이 생략된 거라고 했죠. 그쵸? 네, 그러면은 이 호르몬이라는 이 명사 단어 달랑 혼자 남은 이 친구는 문장의 구성 성분상 무슨 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보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은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내고 수능 시험장에서 수수숙 지나가야 됩니다. 호르몬이다. 이렇게 동격을 위한 컴마인 겁니다. 자, 어떤 호르몬이냐라고 했더니 두뇌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게 나왔는데 스펠링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쌤이 적긴 할게요. 요게 너네가 전부 다 알고 있는 시크릿이란 단어입니다. 뜻이 비밀, 명사로. 자, 요 단어의 원형은 발음은 똑같이 시크릿이지만 끝에 이가 있는 게 원형입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이거는 요 단어는 동사 단어로 비밀이라고 하는 시크릿에 동사가 있어가지고 1번 뜻은 비밀로 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수능에서 비밀로 하다라는 뜻보다는 지금처럼 분비하다, 배출하다라는 뜻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스펠링이 좀 다르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3번 문장으로 넘어갈게. 그 친구는 주장을 합니다. 접속사 대시라고. 네, 어떤 주장을 했냐 했더니 자신이 했던 연구나 관찰들이 목적어인 자기를 전치사 썼으니까 그냥 여기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led, 이끌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자신의 연구가 어디로 이끌었냐면은 conviction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신을 인도를 했대. conviction이라는 명사의 뜻은 확신이라는 뜻이야. 자, 고3쯤 됐으니까 그 conviction이라고 하는 표현 바로 뒤쪽 문장 눈으로 한번 그냥 쑥 스캔을 해보세요. 뒷문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conviction 뒤쪽에 된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눈으로 쫙 스캔 바로 나와야 되잖아. 이제 한 10초 정도 되면 뒷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문장이 좀 길어서 어렵나? 예, 완전합니다. 10초 정도만에 될 만한 문장이 아니네. 나는 그냥 단순한 문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어 이렇게 잡으시고 consist of가 여기가 동사 자리. 그리고 consist of가 좀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array를 무슨 어로? 목적어라고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장이 어렵네요. 생각보다. 미안해. 자, 그러면 저기 that을 사실 살펴보기 위한 거였는데 왼쪽 편에 저렇게 명사가 있으면 이 that이라는 친구는 1차원적으로는 우리가 빈번하게 쓰는 관계대명사 that일 가능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저기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의 that이 아니라 무슨 사의 that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완전하니까 네, 접속사 that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접속사 that이긴 하지만 왼쪽에 선행사가 있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동격의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이죠. 자, body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뒤에 전치사 of를 가지고 있으면 amount라는 단어처럼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 네. 그래서 많은 양의 관습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어의 뜻을. body가 양입니다. 양. 몸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들이 그래 수능에서 이제 어법 문제 나올 만하고 이번에 산모가 선생님의 뒤통수를 때렸는데 뭐 기억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겠지만 내가 3학년 모의고사 29번의 정답은 90% 이상 동사자리라고 했는데 이 산모가 완전 그냥 나한테 빅엿을 선사를 하네. 그치? 너무 쉽잖아. 근데 그런 거는. 자, 여기 있는 ed라고 하는 요 친구 요게 동사냐 아니면은 분사냐 요게 이제 3학년 모의고사 수능에서의 메인 어법 문제입니다. 요게 동사입니까? 분사입니까? 분사 바로 나와야 되죠. 그쵸? 여기 by를 보면서 by를 보는 순간 목적어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ed는 무슨 동의 ed가 돼야 돼? 수동의 ed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슨 사가 돼야 돼? 분사가 돼야 돼. 이렇게 바로 계산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자리가 컴마 특히나 이번 문장은 컴마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분사라고 하는 걸 쓰라고 유혹을 하기가 쉬운 자리인데 그쵸? 근데 여기가 비로소 뭘 써줘야 되는 자리가 됩니까? 동사 자리가 되는 거죠. 그쵸? 진짜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개념이 이거야. 요게 동사였으면 여기 어법 문제 나왔을 때 이게 동사였으면 이거는 안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이해돼? 네, 요게 안동사면 여기를 뭐 써줘야 되는 거야?
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3학년 수능에서는. 자, 요렇게 여기 ed가 분사라는 게 파악됐으면 이렇게 조금 복잡한 문장은 이제 모든 문장이 아니고 1학년 때야 모든 문장을 하는 게 좋지만 이제 좀 실력이 늘었다 하면 늘었겠지? 늘었다 하면은 모든 문장은 아니어도 요런 문장들 정도는 너네가 끼어들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문장을 읽어주는 게 독해를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어법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 많은 양의 관습들인데 누구에 의해서 생각되고 판단되는 관습이냐? outsiders니까 누구에 의해서? 외부인들에 의해서. 됐나? 자, 외부인들에 의해서 판단되고 여겨지는 과학계의 실태야. 뭐처럼 여겨지냐? 전치사 as를 써서 well organized니까 참 잘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여겨지는 거지. 두 번째로 logical. 과학계는 참 뭐한 세상이다? 예, 논리적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세상이고. 그리고 coherent. 예,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논리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외부인들이 바라다보는 과학계입니다. 자, 과학계입니다. by outsider니까 요 사람들, 나 같은 과학과 관련이 없는 수화 같은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는 과학계는 굉장히 어떤 세상으로 여겨지는 거야? 예, 논리적인 세상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네, coherent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쌤이 단어 좀 3개를 좀 알려주고 갈게. 아래쪽에다 필기를 해야 돼서 약간 앉을게. 그 뒤쪽 지문 보면 adhere이라는 표현도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라고 하는 부사 here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걸 했었는데 in here이라고 하면은 동사로 뜻이 뭐가 됩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안에 있다 이런 뜻이어서 그걸 한문으로 내재하다. 안내자를 써가지고 내재하다. 근데 동사가 원형이 in here인데 형용사로 inherent라는 표현이 더 많이 씁니다. 내재적인, 본질적인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cohere인데 co나 뭐 con, 뭐 com 요런 것들을 접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야? 그렇지, 함께라는 뜻이야. 그래서 cohere이라는 단어는 혼자가 아니라 뭐 3명, 4명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꽉 잡고 여기 서 있다는 뜻이야. 굳건하게. 그래서 이 cohere이라는 단어의 원형의 뜻이 응집성이나 뭐 결속력이 좋다라는 게 동사의 뜻이야. 그게 이제 형용사가 되면 응집성이 좋은, 결속력이 좋은 이게 이제 어떤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논리적이거나 일관적이다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선 넘은 게 아니고 글이라고 하는 게 논리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1번 문장도 6번 문장도 17번 문장도 이 주제의 근처에 있어야 이런 글들을 우리가 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논리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응집성이 좋다는 게 논리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뒤쪽 지문에 나오니까 이 단어도 외울게요. 예, adhere이라는 표현이 뒤에 지문에 나옵니다. adhere이라는 표현은 진짜로 그냥 다리를 땅바닥에 꽉 박고 여기 서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집착하다 혹은 접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하면 단어를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수업을 들었다면 아마 좀 더 쉽게 외웠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외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쟤네들 참 논리적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런 과학계들의 관습들이나 문화들이 실제로는 consist of, 혹시 단어 뜻 뭡니까? 구성되답니다. 이거 구성하다로 외우면 좀 위험합니다. 어차피 지금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depend on이라는 단어를 항상 쌤이 얘를 제일 많이 듭니다. 너네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단어여서 요렇게 사용됐을 때 동사들이 전치사를 기생으로 데리고 다니는 동사들이 요런 동사들이 다 무슨 동사라고 불리는 동사야? 자동사라고 불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런 어휘들은 아예 어휘를 암기할 때부터 consist of라고 그냥 처음부터 외워놓는 게 좋아.
그러면 어떤 어법 문제를 동시에 클리어할 수 있냐면 여기 어법상의 문제의 라이벌은 수동태 표현에 is consisted 요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해석상으로는 구성하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구성되다기 때문에 막 몸이 간질간질합니다. 무슨 동을 쓰고 싶어가지고 수동이 쓰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네, 근데 어휘를 암기할 때부터 consist of라고 암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너네가 계산이 돼야 되는 게 요 친구가 무슨 동사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동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를 붙일 수 있는 동사는 자동사밖에 없습니다. 그 문법 먼저 아셔야 됩니다. 타동사는 절대로 오른쪽에 전치사를 못 씁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전치사를 붙일 수 있는 건 자동사밖에 없고 자동사는 능수동에 대해서 수동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기본 문법을 알면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happen이나 occur 같은 그런 자동사들 가지고 능동 쓸래, 수동 쓸래 같은 어법 문제 유형은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근데 나온다면은 수능 토익 탭스, 특히 토익 탭스인데 통틀어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동사가 요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너네 어머니, 아버지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요거는 절대 무슨 동을 쓰지 못한다? 수동을 쓰지 못한다라고 꽤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쌤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struggle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못 씁니다. 근데 요거는 강조 안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능수동 문제가 나오는 단어입니다. 수동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consist of라고 외우고 단어의 뜻도 구성하다가 아니라 원래 뜻이 구성되다라는 자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암기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친구에서 어법 문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총 3가지인데 한 가지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쌤이 2가지만 준비를 할게. 제일 중요한 고3 빌라는 어법 문제는 여기가 무슨 사 쓰는 자리다는 거? 동사 자리다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어법이고 두 번째는 지금 배운 것처럼 자동사이기 때문에 무슨 태를 쓰면 안 된다? 수동태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세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consist가 s가 붙어서 단수로 쓰여져 있는 이 단수 복수도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쌤 생각과는 주어가 달라가지고 이 지문에서 요거는 쌤이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누가 주어가 돼야 됩니까? 뒷단어가 주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요건 조금 공감이 안 돼가지고 요거는 아마 시험 문제로도 잘 안 나오지 않을까? 바램. 자,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보였던 과학계가 이 글에 정답 나옵니다. 굉장히 disordered하니까 엉망진창의 그런 배열들로 구성되어 있다랍니다. 엉망진창이랍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겉모습만 멀끔하다는 얘기지. 자, 아래쪽에 좀 어법이 많네. 미안하지만 with, which, 라이벌은 which.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 진짜로요. 단어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문장의 주어는 scientist가 주어고 서술어는 여기 있는 struggle, 노력하다가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to 부정사는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뭐 하기 위해라는 부사적 용법의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어라고 쓰일 수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쌤이 좀 결론 내줬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문장 뒤에 보면 주어랑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단어, 스트러글을 잘 모르면 우리 눈에는 완벽해 보입니까? 불완벽해 보입니까? 이게 불완벽해 보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 어휘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struggle이라는 노력하다라는 동사도 어렵지만 자동사라고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consist of라고 하는 친구를 지금 공부하는 김에 struggle도 너네들한테 자주 쓰이는 전치사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struggle with 라고 해서 이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쓰이는 동사입니다. 노력하다. 무엇을 막 하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잘 안 쓰이는 겁니다. 그냥 노력하다로만 쓰이는 겁니다. 분투하다. 자, 그렇게 단어를 좀 알고 있으면은 struggle 다음에 여기에 원래 누가 있어줘야 되는 친구였던가요? 이렇게 with라는 게 있어줘야 됐던 친구지, 그치? 근데 이 with라는 게 어디로 끌려 나온 겁니까? 지금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나왔으니까
관계 부사를 쓰더라도 in which나 for which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누굴 써줘야 되는 겁니까? with which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과학자들이 질서를 순서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엉망진창의 많은 observations 연구들로 가득 차 있는 게 과학계랍니다. 문법이 좀 많아가지고 내용을 까먹진 않았나 궁금하네. 밖에서 봤을 때는 논리적인데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과학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네,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엉망진창이라고 disorder.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떤 식으로 엉망진창인지 한번 뒤쪽을 좀 볼게요. TRF라고 하는 호르몬 아까 나왔었지. 이 호르몬의 공식화. 자, TRF라는 게 진짜 발견된 새로운 호르몬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는 그 순간. 그것에 가장 최종의 단어 외워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컨센서스. 동의, 합의, 일치. 논문으로 다 발표가 된단 말이지. 죽는다 죽어. 어디 갔냐? 아, 요 녀석인 주어는 동사 나타났는데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수화에 의해서 발표됐다 이런 게 아니야. 지금 보면 문장 보면 대충 해가지고 1968년 1월에서 1970년 1월 이 사이쯤 어떤 시간에 나타났답니다. 여기서부터 너네가 웃기다고 생각을 해야 돼. 새로운 어떤 이론에 새로운 어떤 물질의 혁신적인 발견이야 지금. 근데 언제 발견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날짜가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날짜에 즉 어떤 데이트에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과학계가. 자, 그리고 또 웃긴 거 5번 한번 가볼게. 노벨상에서도 메디신 나왔으니까 노벨 의학상이겠지, 그치? 네, 노벨 의학상의 절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절반이라는 수량 나왔으니까 문장의 주어는 노벨 프라이즈. 요거를 주어로 삼는 게 좋습니다. 과거 시제를 쓰고 그리고 또 뒤쪽에 보니까 수동태를 동사로 쓰고 있네요. 노벨 의학상의 1977년 노벨 의학상 그 TRF라고 하는 물질의 발견에 대해서 노벨 의학상의 절반들이 동사는 수동태에 shared, 공유가 되었대. 즉 공동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처럼. 말이 안 되지 않나? 공동 개최 이런 거. 자, between이란 표현 나왔으니까 이 친구가 A가 될 겁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셀 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연구기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B는 또 다른 이 호르몬 연구를 두고 competing, 서로 뭐 하던? 경쟁하던 그룹. 요게 B. B에 대한 그 회사 이름은 안 나와 있네요. 대신에 지명만 나와 있습니다.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지명만. 자, 요 두 명한테 공동 수상이 되었답니다. 노벨 의학상이. 자, 괄호 문장은 좀 빼버릴게요. 뭐 어법 문제나 끼워넣기나 이런 거 잘 안 나올 거니까 중간고사에. 자, 그렇게 공동 수상이 되었는데 단어는 내가 좀 뭐 만든 거 있지만 그러나 자, 이렇게 두 명의 경쟁하던 그룹들의 each 한 명 한 명씩은 각각은 아주 강력하게 felt that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는 게 자기 그룹이야말로 deserve 동사 뜻 좀 어려운데 잘 외워야 돼.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뭐 해야 마땅하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자기들이야말로 sole credit이니까 혼자만의 단독의 공로를 업적을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즉 공동수상이 됐는데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거야. 야, 우리 거지 왜 공동수상이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felt that의 그 접속사 대 짝짓기를 하시면은 the other 상대편은 우리랑 같이 받았었던 노벨상을 받았던 상대편은 같이 노벨상을 수상할 deserve 뭐가 없다라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꼈답니다. 서로가. 그러면 여기 쪽을 보면 여기 지워버렸네. 자, 4번 문장에서는 어떤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날짜도 불분명한 거고, 그 다음에 5번 문장, 한 줄이네 이게. 5번 문장 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크레딧, 여기 후지까지 할까? 과연 누구의 업적인가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불분명한 현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과학계는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뭐란 얘기입니까? 엉망이다. 요게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자, 중간고사를 위해서 어법 문제 준비할 거 조금만 생각을 할게요. 됐나? 자, 여기 지금 between A and B에서 B 쪽에서 이렇게 another이라고 하는 부정 대명사를 쓰고 있는 거. 여기 조금 여기는 어법 문제 내기 좋진 않지만 억지로 설명을 하면, 그래도 TRF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기관이 여기 있는 서크 그룹이랑 그 다음에 경쟁자 요렇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설마 이 두 명뿐이겠냐? 그냥 상식적으로. 얘네들 말고도 다른 C나 D나 E 같은 다른 그룹들도 막 서로 노벨상 받으려고 요 물질을 발견하려고 서로 경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nother를 쓰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불특정 다수 중에서 몇 명? 한 명.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 another를 썼으니까 불특정 다수 중에서 그냥 한 명.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요 녀석이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올 가치가 있어서 another도 설명하고 the other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확정이야. 그래도 한 7명, 8명 정도의 경쟁자가 있었다고 치자. 그래도 노벨 의학상을 받은 거는 몇 명이었어, 공동으로? 2명밖에 없잖아. 명수를 알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면은 한 명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 다른 한 명, 남아있는 한 명을 언급할 때는 부정대명사를 쓸 때 우리가 지금처럼 누구만 사용 가능합니까? the other이라는 표현만 사용 가능하죠. 그쵸? 요것도 한 명이고 요것도 한 명이지만 개념이 좀 다른 한 명입니다. 여기 있는 the other은 인원수가 앞쪽 문장 내용에서 인원수가 확정이 되었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the other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2명이라고 확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쉬운 거긴 한데 이번에 여기 있는 each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애기들이 조금 두 가지의 표현으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each라고 하는 표현, 중학교 때 맨날 every랑 each는 무슨 수 취급해라, 맨날 단수 취급해라 이렇게만 들어보고 있으니까 좀 each의 두 가지 표현을 구별을 좀 잘 안 하는데, each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명사가 나온 이런 형태면 이때 명사는 전부 다 무슨 수로만 취급해야 돼? 단수로만 취급해야 됩니다. 오케이? 요랬을 때는 개념적으로 이것도 구별하면 좋은 게, 이때 사용되는 이 each는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무슨 사이에 each로 사용된 겁니까? 개념적으로도 형용사의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형용사의. 오케이?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these라고 해서 복수형 나와가지고 너네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세뇌된 게 each면 무슨 수 써라 맨날 단수 써라 이렇게 세뇌를 당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는 건데, 중요한 문법은 솔직히 아니고, each 다음에 이렇게 of를 쓰면 여기 of 안쪽에 명사는 다 복수 씁니다. 그러니까 each는 무조건 단수 취급해라. 그거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each랑 명사를 of라는 전치사로 서로를 갈라놨으면 이때 사용되는 each의 품사는 뭐인 겁니까? 개념적으로? 명사로 쓰인 겁니다. 개념적으로. 오케이? 물론 해석은 각각의 수하는, 수하들의 각각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해석은 그냥 둘 다 각각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긴 하지만 여기 사용되는 수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지문은 여기 felt처럼 시제 자체가 과거여서 여기까지는 어법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이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쓰이게 되면 요 표현이든 어쨌거나 뒤에 사용되는 동사는 항상 무슨 수로만 씁니까? 둘 다 단수로만 씁니다. 오케이?